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처음으로 쓴 고려대생 주현우 씨가 광주를 찾아 대학생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광주 방문을 계기로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 사이의 공방과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 인재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의 심장부 광주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민주당 역시 기득권 세력이라며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하루 종일 안철수와 민주당의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첫 소식은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뛰어넘어 한국 정치의 전체를 바꿀 것이라며 근현대사 고비 때마다 민의를 대변해온 호남이 함께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지난 1년간의 반목과 대립, 증오와 배제의 정치 행태를 새해부터는 끝내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의원은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정당을 만들겠다는 소망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정치추진위는 시대정신과 아젠다에 걸맞는 인물을 선거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정치의 출발을 씨앗을 우리가 지방으로부터 출발하겠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고 새로운 씨앗을 뿌려나가겠다. 신당 창당 선언 이후 광주에서 처음 열린 설명회인 터라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하지만 신당 창당과 관련된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돼 입지자들은 기대보다 실망이 컸습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민주당을 낡은 세력으로 지칭한 데 대해 오히려 호남의 분열을 조장하는 구시대적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공교롭게도 안철수 의원이 광주에 오는 날 민주당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바빴습니다. 자연스럽게 야권의 분열이나 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설명회를 연 시간에 강훈태 광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 시장은 안철수 신당 추진에 대해서 야권 분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힘이 딸리는 마당에 더욱 야당이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열보다는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콘서트를 위해서 광주에 온 추미애 의원도 분열의 강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가서는 안 된다며 야권의 분열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안철수가 나올 것이라며 통합보다는 민주당 개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을 야권 분열로 보는 시각이 구시대적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에 대해서 야권 분열로 이야기하거나 함께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기득권적 시각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분열이다 아니다. 혹은 합쳐야 한다. 그보다는 먼저 개혁해야 한다. 이처럼 각기 다른 정치인들의 관점과 처방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호남에서 복잡해진 야권의 정치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벌써부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경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두 세력의 최대 승부처는 바로 광주시장 선거이고 그 중심에 강훈태 시장이 있습니다. 강 시장은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분간 선거보다는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말로 재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내년에 재선에 도전하는 강훈태 광주시장은 당분간은 선거보다는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 시장이 강조한 시정 내용을 보면 2015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유대 개막과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국제디자인연맹 총회 개최 등 굵직한 행사가 2015년에 광주에서 일제히 열린다며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선거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민선 6기의 주요 시정을 언급하면서 재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주당을 저버리지 말고 채찍질과 격려를 해달라고 주문하는가 하면 광역단체장은 걸어온 삶과 능력,
도덕성과 소속 정당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차기 광주시장으로 자신이 책임자인 듯한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이 보다 더 국민의 사랑을 받는 큰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도움을 좀 이번 선거에서 주실 때가 아닌가. 한편 강 시장은 올 한 해 5.18 왜곡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영대 파문이 지역 내 갈등과 분열로 이어진 게 가슴 아팠다고 말해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한 해 도정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민주당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지사는 민주당이 어려울 때는 호남을 찾았지만 정작 호남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했냐는 호남민들의 냉소적 시각이 많다며 민주당이 국민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도 정책과 노선을 검증받지 않았다며 지금의 높은 지지도가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의 대자보의 주인공 주현우 씨가 어제 광주에 와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자보를 통해 안녕하시냐는 물음과 대답으로 소통해온 대학생들이 서로 직접 만났습니다. 스펙 전쟁과 학업에만 매달려 사회 문제에 신경 쓰지 못했던 자신들의 처지를 대자보 글이 아닌 말로 풀어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침묵을 강요당해야 했지만 이번 대자보 현상을 보며 사회 문제에 눈이 띄었다는 대학생부터 제가 여태까지 인터넷에서 민영화 나오고 또 뭐 부정선거 나오고 여러 글들 나올 때마다 나는 정치적 중립이니까 어떠한 댓글도 달지 않겠다고 이런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대학생 선배들을 따라 대자보를 썼지만 학교에서 이를 떼내어버리는 교육 현실에 절망했다는 고등학생까지. 제가 학교에 붙였는데 사실 10분만 만에 떼어졌어요. 그래서 본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가 사진 찍은 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리고 기자분 몇 분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본 사람이 없는데. 대자보나 인터넷 등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소통은 할 수 있지만 뭔가 또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처음으로 쓴 고려대학생 주현우 씨도 광주를 찾았습니다. 철도노조 파업과 오는 28일 예정된 민주노총 파업에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 저희 또는 저 또는 서울에 있는 안녕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자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대학생들은 오늘은 서울과 대전, 창원 등지를 돌며 안녕들 하십니까 전국 나들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9개월 만에 기준치 100 이하로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남본부가 최근 이 지역 도시가구 6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는 99로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에 기준치 100 이하로 주저앉았습니다. 현재 생활형편지수와 생활형편 전망지수도 각각 89와 94로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재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박혜자 의원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대학과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 채용이나 의치대 신입생 선발 때 지방인재를 일정 비율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헌법 소원을 각하한 데 대해서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농민들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무안에서 유기농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김대도 씨. 대형마트가 매달 2차례씩 일요일에 휴업을 하기 시작한 지난 4월 이후 매출이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의 휴일 채소류 소비량은 평일의 2배 이상. 생산량의 대부분을 마트 납품을 통해 소화하는 김 씨로선 소비 감소에 따른 매출 급감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둘째 주, 마지막 주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걸 그때 쉬어버리니까 많이 출하가 좀 판매량이 급속히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에 최근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에서 계란과 닭, 배추 등 특정 품목의 농축산물을 상생 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지역 내 대형 마트에서는 이들 품목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으로 매출이 줄어든 현실에서 이 같은 규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못 팔게 하면 소비자는 당연히 안 갈 것이고 안 팔리면 농가 소득이 줄게 되고 결과적으로 농민한테는 굉장히 악법적인 게 되는 거죠. 농업계는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지방 진출에는 반대하지만 농민들의 2차 피해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요일 휴무를 평일 휴무로라도 대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창조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허위 청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구청 소속 공무원 56살 이모 씨 등 공무원 4명과 추진위원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불량 자재 등을 납품해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조경업자와 공사업자 1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1년 광주시로부터 2억 6천여만 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창조마을 시범사업에서 공사비를 5,100만 원 빼돌리고 700만 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지난 10일 화재로 숨진 지체장애인의 죽음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들이 활동 보조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 보조 서비스조차 모른 채 화재로 숨지는 것은 인권의 도시를 내건 광주시와 맞지 않은 일이라며 실태조사와 활동 보조 서비스를 24시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요구사항을 광주시에 제출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광주시의 답변이 없을 경우에 연대 투쟁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자유형 사립고들이 내년 신입생 1차 모집에서 정원을 모두 채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자립형 사립고인 숭덕고가 내년 신입생 1차 모집을 마감한 결과 일반 전형은 243명 정원을 모두 채웠고 사회 통합 전형은 61명 모집에 57명이 지원했습니다. 송원고는 일반 전형 224명과 사회 통합 전형 56명 모두 정원을 채웠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폐지하려다 유지해주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전남 서부권의 중심축인 무안과 신안이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신안군 앞해읍 복령리와 무안군 운남면 연리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앞해 운남도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개통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차량 운행에 들어가 30분 이상 걸리던 두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5분 이내로 단축됩니다. 광주FC가 내년 시즌에 대비해 일본 시즈오카에서 동계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FC는 다음 달 3일부터 1, 2차에 걸쳐 국내 동계 훈련을 진행한 뒤 3차 훈련을 일본 시즈오카에서 마무리 전술을 가다듬고 J리그 팀들과 연습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광주FC는 당초 브라질 전지훈련을 계획했지만 추가 예산을 선수단 구성에 투자하기로 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본으로 동계훈련지를 변경했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신의 저서인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자신의 책에서 전남 도의원과 군수, 시장을 거쳐 3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정치 역정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고 전남 지역 SOC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주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무등산을 배경으로 한 중편 영화 무등산 연가 시사회가 오늘 광주 영상복합문화관에서 열립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해 아시아 문화협동조합이 제작한 무등산 연가는 무등산을 배경으로 한 최초의 멜로 영화로 장편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파일럿 작품입니다. 영화를 연출한 이정국 감독은 무등산 연가를 통해 광주가 이념과 투쟁의 공간이 아닌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공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101동 4통 주민이 40만 8천 원, 16통 주민이 58만 7천 원, 20통 주민이 31만 4천 원, 101동 대흥 백운스카이 2차 주민이 50만 7천 원을, 광주 광산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설비 운영팀에서 65만 원, 한국수석전문인 광주전남협회에서 10만 원, 광주 북구 용두주공 2차 김혜란 씨가 5만 원,
우남 2동 18통 주민이 21만 원, 12통 주민들이 25만 원을 보내주셨고 우남 3동 11통 이상모 씨가 25만 원, 17통 양호철 씨가 24만 원, 우남 3동 우미 1차 아파트 주민이 24만 8천 원, 우남 3동 일신아파트 101동과 105동 주민이 27만 3천 원, 일신아파트 102동과 103동 주민이 26만 원, 우남 3동 나산아파트 주민들이 13만 9천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전남 담양군 고서면 주산 3구 주민이 13만 원, 고읍 2구 주민이 16만 원, 원강 1구 주민이 22만 8천 원, 수북면 고성 2구 주민이 16만 원, 수북면 새마을부녀회에서 10만 원, 수북면 남산리 주민이 25만 원, 수북면 농촌 지도자회에서 10만 원을, 수북면 풍수 1구 주민이 15만 원, 수북면 남산교회 주일학교에서 8만 9천 원, 수북면 정종리 주민이 30만 4천 원, 담양읍 우리네 어린이집에서 35만 원, 담양읍 만성 1리 주민이 30만 원, 담양읍 백동오리 청전 할머니 경로당에서 10만 원, 담양읍 연화사에서 20만 원, 전남 곡성군 석곡지역 아동센터 센터장과 교직원 학생들이 1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